안녕하세요.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가 원하는 것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침이나 한번 맞아볼까 해서 왔습니다. 피나 한번 빼볼까 해서 왔습니다.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저희는 보통 언제 한의원 치료를 떠올릴까요? 주로 목이 안 돌아가거나 발목을 삐거나 허리를 삐끗하거나 할 때 한의원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도 협착증을 치료하고 디스크를 치료하고 통풍을 치료하고 위염을 치료한다고 할 때 한의원에서 그런 병도 치료하나요? 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한의사들은 졸업 후에는 가장 의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빨리 환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학생 때는 학예 의료봉사라고 해서 무의촌이나 의료벽지에 매년 여름에 봉사활동을 가기도 했습니다. 진료하는 본과 4학년 선배들을 보조하면서 혈압을 재거나 예진을 하거나 환자들을 안내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년 의료봉사를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으로 유일하게 환자를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졸업 후에 면허증을 받고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을 때만 해도 빨리 환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설렜습니다. 비록 임상 경험은 제로에 가까웠지만 책에서 배운 저의 모든 지식을 활용해서 환자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허준과 이재마와 같은 명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독쾌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술로서 환자의 병을 쾌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꿈 많은 새내기 한의사의 동경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일독쾌차의 경험은 달콤하면서도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맛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나 의료인 모두 일독쾌차를 꿈꿀 것입니다. 실제로도 임상에서도 일독쾌차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목 염자로 온 경우 침치료와 사열치료 1회만으로 절뚝거려서 온 환자가 멀쩡하게 걸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다만 일정한 치료 시간이 필요한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무너진 질환인 경우에는 화타와 편작이 달라붙어도 일독쾌차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찾아와서 침 한 방에 낚아주소 라고 말하면서 낫는다고 해야 치료받지 아니면 난 딴 데 갈라요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의원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도 미리 예방차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병원에까지 가봤는데 낫지 않아서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의원은 0차 의료기관이자 4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의사가 원하는 것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치료를 잘해주지 라고 생각하지만 환자는 내가 원하는 치료를 어떻게 받지? 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환자를 상담하면서 20-30분 넘게 진맥을 하고 복진을 하고 순화를 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냥 침이나 맞고 갈라요.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허탈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자 또한 그 경험이 불쾌했을 것이고 저 또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환자가 원하는 것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 후에 저의 의견을 보태야 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약침과 순화와 한약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해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함께 치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환자들은 어떤 치료가 더 필요할까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치료해야 될까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본인이 결정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는 진단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줄 뿐 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몫입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여야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료에 앞서서 환자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유형에 따라서 저는 크게 4가지 유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의원을 이용하는 80%의 환자들은 이용객에 속합니다. 이용객은 아픈 곳에 침을 맞기 위해서 옵니다.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옵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료가 길어지면 짜증을 냅니다. 따라서
이용객들에게는 정확한 진료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받고 본인의 스케줄로 다른 스케줄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객 환자들은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개론파 유형이 있습니다. 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어떤 교수님께서 이 병은 어떤 병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 증상은 그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은 10중 8구 개론파에 속합니다. 개론파는 학구적이며 정확한 진단명을 바랍니다. 또한 이론적인 설득이 되면 평생 고객이 되기도 합니다. 가격 저항이 적으며 전문적인 고가 진료를 원합니다.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직원이 아니라 원장선에서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입니다. 세 번째, 평가단 유형이 있습니다. 평가단 유형은 한의원을 비교평가합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독특하고 특별한 치료와 진단을 선호합니다. 붙잡기가 어려운 편이며 붙잡으면 또 열심히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로 개원 초기에 많이 오십니다. 원장이 젊네, 여기 한의원은 안마의자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형이 속합니다. 평가단은 타 한의원이나 타 병원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먼 주소지에서 소문을 듣고 내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에 민감합니다. 반면 치료에 만족하면 또 다른 환자들을 가장 많이 소개시켜주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운명론자 유형입니다. 운명론자는 원장님만 제 병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장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분들입니다. 운명론자는 플라시보 효과가 강합니다. 제가 한 진료와 선택은 항상 좋은 결과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신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결정합니다. 못 알아보면 굉장히 실망합니다. 반드시 이름을 외워야 하는 유형에 속합니다. 간식을 사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한의원에 올 때 반드시 무언가를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힘들 때면 주변 지인이라도 데리고 오십니다. 또한 먼 거리에서도 내원하십니다. 봄, 가을 때마다 한약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용객 환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한답시고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다시는 한의원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개론파 환자들에게 자세한 설명과 진단 없이 진료해버린다면 자기 병도 제대로 모른다고 불만을 표할 것입니다. 운명론자 환자가 왔는데 환자의 이름과 신상도 기억 못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평가단 환자들을 이용객처럼 진료해버린다면 여기 한의원은 시간에 맞춰서 대충 진료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닐 것입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유형에 따라서 각자가 원하는 진료가 있고 그러한 환자와 니드와 원치에 맞추어서 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맞춤식 진료에 따른 환자의 만족에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원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은 백인백색이라는 점입니다. 100명이 오면 다 100명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맞춤식 응대가 중요합니다. 작은 말투와 응대, 서비스에서 감동이 있게 되고 재방문과 소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의사가 원하는 것과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료업도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높이보다는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일까? 저 환자는 왜 저 병에 걸렸을까? 저 환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료받기를 원할까? 등 모든 것을 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의사가 원하는 밥안 주장에서는 환자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환자의 입장에 서서 방향을 제시해주면 자연스럽게 환자는 따라온다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수 선결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와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저의 개원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